인도는 2억 7천만 명 학생이 있으세요. 그래서 경쟁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하고 인도는 교육법 자체가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 있잖아요. 우리는 질문 받으면 빨리빨리 이제 solve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저도 사실은 애 2명이 있는데 저희 애들한테는 미래가 너무 달라서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을 거다. 공부만으로 이제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 많이 하고 시험 위한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Fortune 탑 500 회사에 보면 30% CEO가 다 인도 출신이고, 물론 다 아시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비, IBM 다 이제 인도 출신 CEO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딱히 이거 이유다라고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 판씨 판커즈입니다. 한국에 2004년에 와서 지금 21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한국 회사 텍하이브의 대표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만 아니고 지금 한국, 베트남,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여러 시장에 지금 저희 제품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학생 수가 되게 많아요. K-12만 보시면 2억 7천만 명 학생이 있으세요. 그래서 경쟁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엔지니어링 할 때는 IIT로 가게 되고, 메디컬 하게 되면 이제 에임스, 그렇게 높은 대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입학하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거기는 제 생각에는 한 100만 명 넘게 지원하는데 실제 학교로 갈 수 있는 자리가 10,0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 너무 세요, 사실은. 인도에서 제가 교육 받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푸시하시고,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도 되게 많이 푸시하시고 학교에 되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는 전기도 많이 없었어요. 전기가 없어도 불구하고 밤에 우리가 캔들 싸서 매일매일 밤에 그 캔들 아니면 랜턴 라이트에서 공부 많이 한 경험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우리가 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IIT 시험 준비할 때는 2년 동안 집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도시에서 이제 교육 받고 방학 때도 집에 안 가고 거기 계속 이제 자리를 앉아있게 하는 거죠. 준비하고 mock 테스트 보고 여러 가지 practice 되게 많이 한 거 기억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학생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셋으로 계속 공부하게 됐었어요. 저도 사실은 멀리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 좋은 학교는 한 200km 떨어진 곳이 있었어요. 매일 학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거기 그냥 기숙사에 살았어요. 집에서 멀리 살게 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마인드가 너무 강해졌어요. 지금 또 제가 한국에 또 왔잖아요. 혼자 왔어요. 미국도 갔잖아요. 혼자 갔어요. 그런 마인드가 좀 너무 강해지는 거 그게 좀 느꼈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되게 많은 챌린지가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면 기숙사에 있을 때는 음식도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샤워하는데 가끔씩 물이 안 나와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인드가 너무 애답티브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는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제 마인드가 그렇게 되게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그리고 할아버지님께서는 그 교육에 되게 많이 포커스 하셨었어요. 저희 가족에는 우리 아버님, 형, 동생 4명이 있었는데 우리 총 아이가 한 13명 있었는데요. 모든 애가 기숙사에 가서 공부한 거예요. 저는 열심히 또 해서 계속 공부 많이 했지만 우리 커즌하고 저희 동생, 형 중에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다시 우리 아버님 사업 교육 다 마치고 나서 와서 좀 했지만 저는 계속 이제 나중에 IIT도 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도 해요.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한번 너무 이모셔널해서 부모님한테 편지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안 된다, 뭐 이거 그거, 그냥 이모셔널하게. 그래도 불구하고 부모님 저를 찾아러 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저한테는 좋은 음식 보냈어요. 어떤 사람 통해서. 저도 이제 부모인데 저희 애가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보내주면 말하면 제가 너무 이모셔널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좀 너무 이상하게 이모셔널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저희 어떤 사람 통해서 맛있는 음식만 보내주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하셨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저희 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인도 내에는 학교에서 하는 시험도 있지만 학교 외 지역의 시험도 있고 나라의 또 시험,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되게 많이 참여하고 부모들도 가끔씩 같이 다니세요. 이제 그 자녀가 시험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서포트 많이 해주시고 많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는 교육, 두 번째는 결혼. 교육 때문에 되게 많이 투자해요. 제가 알기로는 자녀 교육에 되게 많이 투자하세요. 거의 인컴의 50%, 60%는 교육에 많이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택시 타면 거의 모든 택시 기사님의 꿈이 자기
자기 자녀가 IIT 같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학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돈이 부족해도 은행에서 대출 받고 보유하고 있는 땅을 판매하든지 그렇게 많이도 하세요. 진짜 교육에는 되게 많이 관심 가지고 계세요. 인디아는 세 개로 보시면 돼요. 인디아 3, 인디아 2 하고 인디아 1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요. 인디아 3는 하우스홀드 인컴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되게 낮은 데 있고 다들 인디아 1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뭐이겠어요? 좋은 교육 받으면 좋은 학교 가게 되면 졸업하고 나서 좋은 일자리에 가게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보통 인디아 3에서 인디아 1 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좋은 교육 아닌가 싶어 해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례가 있으세요. 시골에 어떤 가족이 많이 부족했는데 시골에 그 한 사람이 좋은 교육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고 다시 그 시골에 와서 그 가족만 아니고 전체 시골 자체가 잘했다.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에 되게 많이 관심 다들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맞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 운이 좋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인도 IIT도 입학하게 되었고 뭐 나중에 하버드 가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삼성 같은 회사에도 갈 수 있었었고 그런 거 보니까 교육 때문에 잘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애들이 이제 공부하러 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학교를 보낼 때 많이 고민하세요. 이 아이가 학교로 가는 게 맞을지 집에 그냥 아버님이 어떤 사업 조그만 이제 가게가 있는데 거기 앉아 있어서 돈이 드는 게 맞는 건지 학교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학교 가서 얼마나 공부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공감이 못하는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게 학교에 매일매일 보내는 거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그런 것도 이제 평가하시더라고 많이.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 때문에 약간 학교 안 가니까 교육 격차를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디지털 페네트레이션가 많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가구마다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도의 공립학교,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이야기이고 사립학교, 인도에는 지금 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약간 스토리가 달라요. 거기는 부모들이 무조건 학교에 보내요. 거기는 약간 조금 인디아 2 아니면 인디아 3 위에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 보내고 거기는 마인드셋은 이제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학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 인디아 2하고 잘 되시는 분들이 시험도 많이 보게 해줘요. 그리고 잘 되면 해외도 많이 보내고 경험하러. 그래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만 어떤 공립학교에 있는 부모하고 사립학교에 있는 부모가 그런 차이가 이제 크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격차를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포춘 탑 500 회사에 보면 30% CEO가 다 인도 출신이고 물론 다 아시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비, IBM 다 이제 인도 출신 CEO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딱히 이거 이유다라고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인도는 이제 AAA 브랜드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인도 인력 자체가 AAA 브랜드. AAA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A는 adaptive. 어떤 환경이든 adaptive하게 해요. 저도 한국에 왔잖아요. 지금 한국에 와서 또 한국어를 배우고 보니까 언어를 배우면서 안 되니까 문화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A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에 맞춰서 해요. 그래서 그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action oriented. 우리가 항상 이제 액션 중심으로 물론 생각도 있지만 액션 하자 먼저 bias for action가 되게 커요. 그리고 세 번째는 always hungry. 항상 배가 고파요. 좋은 의미에서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IIT 갔었는데 저는 IIT 졸업하고 나서 까먹었어요. IIT 졸업했던 거는. 그거는 옛날 이야기이고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마술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회사도 이제 창업했고 여러 가지 도전하고 있잖아요. 항상 도전에 대해서 좀 많이 웰커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AA 브랜드 adaptive, always in action, 그 다음에 always hungry 이 세 가지가 기본 DNA가 아닌가 싶어 해요. 제가 보니까 공부하는 거는 한국 학생들 되게 많이 열심히 공부해요. 언제나 한국 사람들도 많이 글로벌 회사에 CEO 되지 않을까 싶어 하는데 하지만 인도는 지금 보니까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스노볼링 에펙트 있잖아요. 보니까 몇 명 되는데 잘하고 있다. 그럼 다른 회사들도 우리 또 CEO 인도 사람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 주식도 올라가고 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스노볼링 모멘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 해요. 일단은 뭐 다들 매일매일 쓰시는 구글 있잖아요. 구글의 CEO가 지금 순달 피차이. 이분도 인도에서 IIT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좀 석사하고 조그만 회사에서 일 시작했고 나중에 그 회사가 구글한테 인수되어서 자연스럽게 구글에 조금 가게 되었고 지금 구글에서 뭐 여러 가지 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사티아 나델라도 마이크로소프트 CEO 있잖아요.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에서 학사를 다 마치고 위스콘신에서 대학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거의 한 30년 넘게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IBM에도 크리시나가 있고 이분도 IIT 칸푸 출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도비의 산토 나라엔도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사례가 이제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이제 있잖아요. 저도 한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에서도 인도 사람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시간 지나면서 우리도 한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도는 이제 학생들 공부만 많이 잘하는데 또 기회가 공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으세요. 엔지니어링 컬리지가 되게 많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여기 가야 된다. 군대 가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은 IIT로 가야 된다. 아니면 트리플 IIT로 가야 된다. 아니면 NIT로 가야 된다. 좀 등급이 있거든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부모들도 좀 바이어스가 받아서 그렇게 많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이너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애 2명이 있는데 저희 애들한테는 교육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해요. 저는 미래가 너무 달라서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을 거다. 저희 큰애가 지금 이제 미국 갈 거예요. 곧 학사하러. 공부는 하지만 네트워킹도 많이 해야 된다. 질문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 외에는 스피킹 스킬 아니면 새로운 실력도 많이 조금 쌓아야 된다. 시험만 보는 거는 다 아니다. 과거는 그렇게 되었었지만 그래서 저는 머물어서 애들한테는 수학, 그 다음에 영어 두 가지는 무조건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키워야 된다. 말하는 실력도 많이 키워야 된다. 주변에 어떤 스트레인저면 아는 사람 그냥 만나잖아요. 네트워킹 행사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실력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인생에는 조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만으로 예전에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요새는 뭐 AI가 예전에는 49 곱하기 49까지 공부했는데 그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좀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좀 달라졌잖아요.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실력에 좀 많이 포커스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인도는 교육법 자체가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 있잖아요. 인도하고 한국이. 우리는 질문 받으면 빨리빨리 이제 solve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시계를 보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데 인도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인도는 영어로 하기 때문에 조금 엑스포저가 많은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다양하게 읽고 인터뷰도 다양하게 보고 조금 와이드 퍼스펙티브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나 차이가 있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 때문에 공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좀 프랙티컬 쪽이 많아요. 프랙티컬. 실험실에 가서 직접 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인도에는 약간 이론 베이스가 많아요. 이론. 제가 IIT에서 공부했는데 IIT에서는 거의 이제 이론적으로 푸는 거죠. 다. 제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풀 수 있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다 프랙티컬. 실제 회사에서 받은 과제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과제 결과는 진짜 제품에 도입되고 제품이 시장에서 나타날 거다. 그런 거 이제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것도 약간 좀 부족했었어요 많이. 하지만 미국이랑 차이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했잖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 푸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실력 되게 많아요. They ask questions.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미국에서 MBA 했는데 보니까 디베이트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선생님께서 여기 무대에 와서 one to many 하잖아요. 계속 푸시하고. 미국 경우에는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선생님이 질문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학생들 다 토론하는 거죠 많이. 거의 90분 수업 시간에 50분 넘게는 학생들이 말하는 거고 40분만 이제 선생님이 대화하고. 인도이나 한국 경우에는 90분 중에 85분 말씀하시고 5분만 이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못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질문하는 식으로, 디베이트하는 식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보니까 AI 시대에서는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하고 선생님끼리 소통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선생님께서 sage on the stage.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guide on the side. 항상 계시고 이제 필요한 학생한테 조금 더 맞춤형식으로 서포트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실 안에서는.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랙티브 말이 쉽죠. 인터랙티브하게 하자. 하지만 선생님 시간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학생들도 다르고. 그럼 잘 되기 위해서 좋은 기술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파티 만들었어요. 선생님께서 한눈으로 모든 학생들의 수준 다 파악할 수 있고 이 학생이 여기 부족하다. 딱 보면서 거기 서포트 해줄 수 있으세요. 학생이 말하지 않아도. 첫 번째는 인터랙티브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배우는 거는 계량화 많이 해야 된다. 기반으로 액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교실 안에서요. 교실 외에는 이제 집에 가시면 아니면 외관에 있으실 때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학생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숙제도 모든 학생이 다른 숙제 받았으면 좋겠다. 왜 똑같은 숙제 주죠? 모든 학생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화된 숙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공부할 때는 어디 학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 많이 하고 시험 위한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교육 장관님 되면 시험 아예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평가받고 과제 베이스로 가서 여기서 배운 거 다 과제로 연결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봐요. 우리가 4C라고 하잖아요. Creativity,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이거 다 중요해요. 4C를 잘 키울 수 있기 위한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제 베이스로 가고 토론 많이 하고 학교에서 인터랙티브하게 많이 하고 지금 교실에 있는 주인공이 선생님인데 주인공이 학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메인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하게 되면 바로 ROI를 질문 나오잖아요. 이거 ROI가 얼마였는지, 투자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교육 통해서 우리 애들, 자녀들이 잘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에서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 되잖아요. 그럼 다시 부모만 한테 아니고 전체 커뮤니티한테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은 무조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투자는 많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고 가끔씩 이제 부모로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프레셔 많이 주잖아요. 이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돈 많이 쓰고 있는데 가끔씩 애들이랑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요새 저희 애들한테는 미래에는 공부는 알아서 잘 할 거고 어떤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레스펙트하고 진전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항상 레스펙트 해야 되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 톱 1%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저희 애들한테는 지금 프리빌리지드 사람이다. 우리는 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책임감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거. 물론 투자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투자해서 애들의 마인드셋 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는 프로블럼 솔버예요. 우리는 질문 받으면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여기서 좀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약간 리더 육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리더가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미국 경우에는 공부는 제 생각 한 30%. 그래서 미국 같은 학교에서 좋은 학교 가려면 오버롤 프로파일가 중요해요. 내일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네트워킹 하러 가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야 돼요. 보니까 교육에는 관심 없을 것 같다. 스포츠에 관심 있다. 그럼 스포츠에 많이 해주세요. 그 발견하는 과정물이 이게 있으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발견을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사실 학생 때는 몰라요. 왜 제일 공부하는지. 하지만 그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내 시험은 내일 생각 왜 항상 바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술을 만드는 회사 자본에서 이 토론이 꼭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What can we do? 질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제 생각에는 월드 베스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의 목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 팡카즈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회사 텍하이브의 대표 맡고 있고 저는 한국에 2004년에 와서 서울대학교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MBA로 갔다 와서 다시 2017년에 우리 회사가 금성에서 분산되어서 텍하이브로 만들게 되었고 지난 8년 동안 이 회사를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차이가 뭐냐면 아시아는 프로블럼 솔버예요. 우리는 질문 받으면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여기서 좀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미국 경우에는 질문 받으면 그걸 보는 수업 과정이 중요하지만 토론 많이 해요. 그리고 질문 많이 해요. How? Why not? So what?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아시아에는 인도하고 한국 다 포함해서 그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솔빙 쪽에 답변하기 위한 되게 많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한국하고 인도에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인도는 되게 많은 이론적으로 수업도 할 때면 제대로 이해가 안 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인도와 약간 다르게 프랙티컬 쪽에 많이 이제 공부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 학교에 있을 때는 거의 프랙티컬 점수한테 과제를 받아서 그 과제에 필요한 기술 부분 공부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런 프랙티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달랐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프랙티컬로 보면 이론이 없는 것도 많이 나타나.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는 보니까 인도에서는 약간 이론적으로 프로블럼 솔빙을 하고 한국에서는 프랙티컬 문제 해결에 포커스하고 있고 미국에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질문 많이 하는 식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 초중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들으면 거의 비슷해요. 되게 많이 공부하고 시험 많이 보시고 학교 끝나고 뭐 학원도 많이 가시고 그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도에는 그 경쟁이 조금 세요. 그냥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래서 학생이 잘해도 어떤 시험에는 빵꾸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IIT 같은 시험 보면 인도에는 100만 명 이상 시험 보시는데 한 10,000명 밖에만 입학이 안 돼. 그래서 선발된 학생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도 좀 물론 이제 그 시험, 수능 시험 같은 게 있는데 중요하고 잘 하시지만 여기는 IIT 입학하는 확률이 1 out of 1000이에요. 뭐 여기는 1 out of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고 약간 이게 프레셔가 많아요. 그래서 마인드셋도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런 마인드셋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아요. 다들 공부 방식은 똑같아요, 거의.
한국에서는 지금 딱 기억한 거는 팀워크가 좀 많이 있었어요. 팀워크가 잘했고 우리가 2차 해서 열심히 안 되는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되게 많이 그리고 빨리빨리 하자. 주말이든 평일이든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열심히 미션 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이 있는데 미국 경우에는 MBA였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거기는 토론식으로 우리가 다 미리 공부해서 온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는. 그럼 질문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프로타고니스트는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면서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조금 가이드 해주시고 스톱 해주시고 조절하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한 방향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차이가 있었어요. 미국에 시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토론하는 거 좋아했고 클래스룸 파티시페이션도 총 점수에는 몇 프로가 있었어요. 한 50% 정도는. 토론 많이 안 했으면 시험만 잘했으면 점수가 잘 안 나. 토론도 같이 해야 되고 시험도 또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하이드레이트로 많이 평가하시더라고요. 미국에는 약간 좀 또 하나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한국에 재미가 있었어요. 같이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또 다이버시티가 많이 없었어요. 한국 분만 이제 같이 있고 처음에는 같이 잘해주셔가지고 잘 이제 적용했는데 미국에는 스페인, 이탈리, 브라질, 베트남, 인도, 뭐 한국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예 오픈 마인드로 퍼스펙티브를 많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튜던트 커뮤니티가 그렇게 돼 있고 미국에 있을 때 또 하나는 제가 기억한 거는 여름 휴가 때 브라질 갔다 왔어요. 어떤 엑스커션 프로그램으로 그런 기회도 되게 많아요. 미국에 있을 때 워런 버핏도 만났어요. 제가 파이낸스 클럽에서 행사를 만들었는데 그 행사 통해서 제가 워런 버핏 만나러 또 네브라스카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요. 저는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인도에서 학사를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너무 엑스퍼트하게 좀 했고 서울대학교에 와서 프랙티컬한 거 많이 실제 제품 기반으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미국 가서 질문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질문 만들어야 된다. 미국은 약간 리더 육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리더가 뭐예요? 좋은 리더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많이 조금 키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이나 인도에서는 좀 약간 프로블럼 솔빙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결합하잖아요. 융합하게 되면 제 생각엔 엑스플로전 너무 좋은 탤런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약간 그 여러 가지 팩터가 있거든요. 학생들 기본 훈련소도 있고 GMAT이나 GRE 같은 시험도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 수필 중심으로 많이 가요. 수필도 써야 돼요. 그럼 수필은 제가 하버드 갔을 때는 한 4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질문이 Why should Harvard take you? Why now? Why do you want to do an MBA?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질문 통해서 인력서에 보이지 않은 부분 좀 많이 보이게 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사고방식이 어떤지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았었어요. 이거 스킬 있고 스코어 있고 추천서도 있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있고 인터뷰도 있어요. 1차를 패스하게 되면 2차는 인터뷰도 있어요. 그 인터뷰는 직접 만나서 전문가가 오실 거고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대화하고 그렇게 전망된 것 같아요. 시험 딱 하나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보니까 하버드나 그런 학교에서는 사람 딱 오잖아요. 누구나 그냥 오면 또 교실 환경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한 교실에 한 무시경이 있기 때문에 한 학생만 안 맞는 학생 보면 1%잖아요. 1% 이상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와서 공부도 많이 잘할 수 있겠지만 이 학교에 도전할 때는 기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하면서 느끼는 거는 미국 학교에서는 유니크네스에 많이 포커스돼 있어요. 차별성. 이 학생이 어떤 차별 좀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인도 사람이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오케이? 차별점 있지만 큰 차별점 아니에요. 산케이스 많잖아요. 인도에서 한국만 아니고 인도에서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장점이 한국어를 한다. 오케이, 그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개발 업무를 하면서 되게 많은 새로운 인벤션 했다. 플러스 something.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유니크네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제 레이어를 다 필요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인도 사람이가 일한다. 한국어를 한다. 이거 한다. 이렇게 하면 보니까 이 프로파일은 유니크하다. 그래서 하버드는 유니크네스에 많이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하버드만 아니고 이제 미국의 모든 좋은 대학교들이 이 학생이 얼마나 유니크한지. 왜냐면 유니크하게 되면 그 학생이 커뮤니티에 있을 때는 유니크네스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영감 받아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유니크한 사람이 유니크한 퍼스펙티브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뽑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아주 심플해요. study. 연습. 계속 이제, 연습. 모든 질문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풀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아무거나 딱 몰입해서 이것만 하는 게 다 많이 봤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시험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았어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는데 공부에 많이 이제 포커스. 집에 있을 때 공부, 학교에 있을 때 공부, 학원에 있을 때 공부. 계속 공부. 여러 가지 이제 공부에 많이 포커스 했는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고 미국 경우에는 공부는 제 생각 한 30% 잘하는 거. 시험에는 만약에 그 GMAT나 SAT에서 만점 받았어요. 오케이, very good. 그거 다 아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거 많이 고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학교에서 좋은 학교 가려면 제 생각에는 overall profile가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합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친이. 그 다음에 something new. 누가 봤을 때 신기하네? 예를 들면 저희 큰애 경우에는 좀 마술 배웠어요. 자기 좋아해서 딱 보면 학생이 학생이 마술을 하고 있네? 신기하잖아요. 바로 스탠드아웃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니크네스에 많이 포커스 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하잖아요. 만약에 유니크네스 위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도 맛은 나요 나중에. 그래서 내추럴하게 하고 그리고 해외 대학 경우에는 또 하나가 이제 얼마나 글로벌한지 마인드셋가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디 해외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컨퍼런스 때문에 우리 갔다 왔다 기여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몇 개 있으면 좋겠다. 공부는 일부다. 바로 그거 외에는 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인도에 있을 때는 핵심은 시험이었어요. 모든 시간은 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시험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미국 경우는 사도대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 준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은 일부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험 점수는 거기서는 안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A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B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노력 필요 없었어요. B는 다 얻을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도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뭐 A 하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핵심은 네트워킹이다. 그래서 내일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네트워킹 하러 가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만약에 JMC였으면 오늘 가족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무만 하시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하우드는 10분마다도 달력에 딱 찍혀서 우리가 했었어요. 만약에 누구를 만나고 싶다. 물론 저도 만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미리 약속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언제 만날지 약속 지키고 딱 10분, 15분, 20분. 그리고 항상 미국에는 아시겠지 문화가 누구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보내요.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은 거의 톤처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런 캘린더로 되어 있고 그렇게 쓰는 것 같아. 짧게. 그냥 우리가 가끔씩 해야 되는 좀 루즈이잖아요. 목표가 뭐 있고 딱 그렇게 수업 시간 90분 수업 시간 하는데 딱 90분에 딱 마무리. 시작해서 on time finish out. 그렇게 되어 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공부만으로 안 된다. something else도 해야 된다. 그런 시간도 많이 확보했어요. 네트워킹을 위한 바로 이제 생각해서 시간 확보요. 주말에도 시간 확보해서 네트워킹 행사로 하든지 친구끼리 만나든지 그렇게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텐트 있게. 여기는 좀 루스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또 점심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뭐 산책도 하고 뭐 하고 그렇게 길게 가잖아요. 여기는 딱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버돼 있을 때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A타입이었잖아요. A타입이라는 게는 딱 이제 톱버터인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약간 좀 루스해지면 주변에서 다 톱버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데이트 피드백 메커니즘도 너무 강했어. 초만 루사네. 다시 집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저도 좀 다시 캐리드싱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시간은 항상 딱 잡고 하고 보면 미국에는 한국과 다르게 만약에 제가 연락하잖아요. 항상 받으시잖아요. 지금도 제가 연락 오면 받을 거잖아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미국에는 전화 안 받아요. 만약에 제가 회의하고 있잖아요. 전화 오잖아요. 하루 보이스메일로 가요. 그럼 보이스메일로 가서 제가 나중에 문자처럼 오케이. call me back. 그럼 제가 연락하고 아니면 문자 보내서 그냥 처리해. 회사에서도 일할 때는 사람들이 핸드폰 많이 안 썼어요. 일에 집중하고 핸드폰 많이 안 썼어요. 그런 보이스메일 문화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도는 없어요. 전화할 때 무조건 받는 거예요. 미국은 아니에요. 무조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하잖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고 있는지 딱 하면서 쓰는 건지 연락하잖아요. 급한 건지 그런 치료도 되게 많이 가요. 교실 안에서는 그 교육 방식 자체가 인터랙티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그 수업 시간이 90분이다. 한국이나 인도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시고 학생들 그냥 듣고 그냥 가시잖아요. 미국에는 거의 선생님께서 30% 40%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게 돼요. 그럼 토론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학생이 생각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네요. 그럼 나중에 또 우리가 만나요. 네트워킹이 잘 되면 사고방식이 똑같으니까 거의 그렇게 우리가
제외도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토론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좀 비슷해서 좀 질문도 있다.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 좀 궁금하다. 그렇게 되게 많이 네트워킹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있는 학생들한테 네트워크하지만 교실 밖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알럼나이 베이스 아니면 항상 하버드에서는 저녁에는 엑스퍼트 세션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알럼나이가 와서 이제 자기가 자기 경험 공유하고 아니면 클럽들이 많았었어요. 뭐 파이낸스 클럽, 테크놀로지 클럽, 클럽들이 클럽 활동이 많이 있어서 쉽게 거기 가서 들어볼 수 있었던 오픈 게이트였어요. 그냥 앉아서 그러면 되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 되게 많이 보니까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빨리, very fast. 한국의 그 전화번째 그것도 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진짜 보니까 너무 빨라요. 이 마인드가 이거는 빨리빨리 하는 게만 중요한 게 마인드셋가 중요해요. 처리하는 거를. 그리고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삼성에서도 연습도 하고 그렇게 되게 보니까 이제 DNA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스풀해요. 그 빨리빨리 문화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안 좋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플러스 something else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안 좋다고 버리자.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유지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플러스 something에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 융합해서. 두 번째는 위기 대안. 코니가 너무 잘해요. 여기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너무 잘하시고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도 많이 느꼈고 한국 자체가 이제 우리 DNA는 보니까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학교에서도 좀 그런 문화가 다 볼 수 없지만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삼성에 갔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약간 또 회사이니까 많이 좀 볼 수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이 이제 느꼈었어요. 그래서 위기 매니지먼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항상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거. 서울대 학교에서는 엔지니어링 스쿨이기 때문에 프랙티컬 질문, 프랙티컬 실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 가지고 되게 많이 우리가 수업해요.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질문할 수 있는 실력.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대 학교 문화 유지하면서 플러스 여유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질문 많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그 문화 자체가 질문하면 좋다. 그런 마인드셋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제 생각에는 월드 베스트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대는 너무 좋아요. 잘해요. 여기는 보니까 깜깜하고 다 이제 너무 원더풀하게 하는데 하지만 너무 이제 퍼스펙티브가 너무 좁아서 why, so what, now what, if not, why not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시적인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서울대 학교는 이제 인스트럭션만 다 한국어로 해요. 물론 몇 개 수업은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글로벌 커뮤니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게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글로벌 회사들이 오잖아요. 학생만 아니고 교수도 또 물론 한국에 있는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이 보니까 다 MIT, 버지니아 여러 군데에서 좀 박사를 따신 분 있으시지만 그리고 학생하고 선생님도 다양한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글로벌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시스템만 아무리 바꿔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해도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되게 많은 마인드를 여기 모시고 와야 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모시고 와야 돼요. 그렇게 첫 해에는 10명, next year는 20 people 그렇게 해서 한 5년 플랜 만들어서 전체 클래스는 30%는 외국인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갔으면 그렇게 오게 되면 약간 케어스가 생길 거예요. 그럼 케어스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스 할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다 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데 저도 우리 큰애에 위한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해요. What is the purpose of education?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의 목표는 미래의 준비 위한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때 알아서 살 때는 문제가 없게 성공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맞춤형 이제 모든 학생 위한 개인화된 저희가 개인화 하자마자 바로 이제 기술이 들어오는 우리가 AIDT 만들자 개인화 텍스트북 만들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도 학생이 뭐를 되고 싶어 하는지 액츄얼하게 자연스럽게 학생의 캐파시티가 뭐인지 그거 발견할 수 있는 교육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푸시해서 똑같이 가잖아요. 모든 학생이 1학년, 2학년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답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는 것부터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좀 힘이 있으면 그리고 좀 가능하시다면 모든 학생 위한 맞춤형 교육 드리고 싶어요. 맞춤형이라는 게 다시 AI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러 쓸 수 있지만 맞춤형이라는 게 맞춤형.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야 돼요. 보니까 교육에는 관심 없을 것 같다. 스포츠에 관심 있다. 그럼 스포츠에 많이 해주세요. 그 발견하는 과정 우리 이게 있으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발견을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사실 학생들은 몰라요. 왜 제일 공부하는지. 하지만 그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내일 시험은 내일 생각 왜 해? 항상 바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을 만드는 회사 자본에서 이 토론이 꼭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What can we do?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우리도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 나왔잖아요. 항상 해결책 빨리빨리 이렇게 하자. 질문하자. 토론하자. 디베이트 하자. 어떤 시스템이 맞는 게 맞을지. 목표는 이거인데 이것도 맞는 건지 이상한 이야기인 건지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토론해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미래에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보내서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학생이 자랑하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고 학생한테 뭐라고 하고 다 싸우고 no, not good. 이거 시간 걸릴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 만들기가 이론적으로 쉽지만 그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파일럿도 많이 돌려야 되고 디트레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맞는 기술도 좀 보유해야 되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래는 지금 AI 시대에 와 있는데 AI 시대에서 아마도 그 맞춤형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혁신 좋아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마술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마술도 혁신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35살에 마술 배웠어요. 그때 이거 너무 예쁘다. 교육 시스템에서 아예 스몰 에이지부터 그런 거 발견하고 서포팅 필러들이 다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형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만 아니까 마인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추럴 탤런트가 뭐인지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잘합시다. 옛날보다 까먹고 리스타트 키는 차원에서 이제부터 다시 좀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하나 꿈이 있었어요. 저도 다음 회사를 만들게 되면 한국에서 만들고 싶다. 글로벌하게 넘버원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집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 판시 판커입니다. 한국 회사 텍하이웨 대표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 2004년에 와서 서울대학교 석사를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MBA 하고 나서 삼성에서 기획 전략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삼성에서 C랩 프로그램 등에서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5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국 삼성에 왔을 때 첫 번째 이야기 들었던 거는 복지였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보이지 않는 복지를 우리 주변의 친구들한테 많이 말씀했는데 삼성에서 그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톱 컴퍼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은 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TV 회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TV를 얇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가 그거 하면서 되게 빨리빨리 다른 회보다 빨리빨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어요. 경험 자체가. 매일 밤들의 2시까지 근무하고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 보니까 저한테 진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제가 마인드셋 썼는데 또 그 마인드셋 딱 연결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제일 큰 기회였어요. 조직 권한은 물론 다 일반인 큰 회사이기 때문에 팀장, 파트장, 셀장, 셀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또 제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문화가 플렉시블했어요. 프리 마인드로 그렇게 많이 조금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 조금 너무 모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혁신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는 조금 더 오pen 마인드로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전시회도 많이 나가고 해외에서 많은 파트너들도 우리가 모시고 와서 한국에서 좀 파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삼성이 브랜드가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회사도 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성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했잖아요. 주니어 레벨로 많이 일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삼성에서 제가 2년 안에 배운 거 다른 회사에서는 한 8년 안에 배울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매일매일 액션가 있고 되게 많이 과제를 한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아니었으면 한 과제는 1년 가게 하는데 우리는 한 과제는 딱 2개월, 3개월 안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TF가 되게 많았어요. Desk Course. 제가 기억한 거는 한번 2014년쯤에 HDF 8개 TF에 제가 멤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TF는 한 목표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이거 하자. 그럼 제가 모든 TF에 같이 참여하는 거. 빨리 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빨리 하고 물론 시너지가 다 있지만 또 그런 거는 되게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고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bias for action. 우리가 생각만 해서 그냥 토론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봅시다.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거 항상 맞지 않지만 하지만 제가 이제 주니어 레벨로 일했기 때문에 지키는 업무 받았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수행할 수 있었던 경험이 좀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보링하지 않았고 뭐 할지 커피 마시러 가자? 아니었어요. 항상 이제 액션 유지로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해도 배우고 성공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같이 해도 배우고 혼자 해도 배우고 되게 많이 보니까 액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올라오면서도 빨리빨리가 좋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빨리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게 맞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워킹 레벨에서는 다 빨리빨리 진행하고 의사결정 할 때는 고민 많이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빨리빨리 하면 안 된다. 그런 믹스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에 일 반했지만 아니면 삼성은 보니까 체인지, 변화,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TV 사업을 했을 때는 소니가 그때 1승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니를 이길 수 있는지 변화에 하려 빨리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는 항상 위기, always 위기 perpetual crisis 하는 게 있었는데 회사가 잘하면 잘했는데 내년에 잘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위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안 했으면 물론 위기. 조금만 삐패도 위기다. 그래서 항상 이제 always alert 모드로 있었던 거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프레셔리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 볼 수 있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는 준비도 많이 하고 기획도 많이 구성하고 되게 많은 리소스 도입해서 그런 거 많이 텐하는 거 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젊을 때부터 주니어 레벨부터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회사에 대표되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 많이 배운 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이렇게 했다. 저도 이렇게 합시다. 그런 보니까 experience가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always alert mode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변화를 딱 많이 보면서 빠른 대응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여성 인력 많이 키우자, 두 번째는 외국인 인력 많이 키우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 되게 많이 해외에서 모시는 것 같아요. 인도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모시고 여기 와서 이제 키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04년에 GSP라는 스콜러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3명만 이제 선발되어서 제가 왔는데 좀 케어도 잘해주시고 되게 많이 편하게 그리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게 저도 막 기회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저만 아니고 저희 가족도 이제 안전하게 편하게 좀 한국에서 할 수 있게 그런 환경도 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많이 수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 삼성에서 투자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하게 되면 삼성한테 조금 더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약간 너무 프로세스 오리엔티드인 것 같아요. Everything is a process. 커피 마시러 가면 다 프로세스가 있고 큰 이제 supply chain 마트도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시스템마트에 있어서 predictability 예측성이 좀 너무 높아.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마인드셋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한국보다 제 생각에는 잘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빨리빨리도 하지만 프로세스 오리엔테이션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 위기는 이제 위하고 기잖아요. 위험 그리고 기회.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있을 때 많이 보면 뭐냐면 항상 위기, always 위기. 만약에 너무 잘했어요. 회사가 뭐 잘했는데 이거는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위험 요소가 유지할 수 있을지?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루즈해지잖아요. 루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위기가 항상 이제 마인드에 있는 거지. 제가 위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는 이거 위기다라고 해서 위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위한 위기 아니고 잘하기 위한 위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잘합시다. 옛날보다 까먹고 리스타트 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 다시 좀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은 TV 시장에서 일단 했고 스마트폰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잘하잖아요. 그 위기가 제 생각에는 위기 마인드셋 자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하고 있지 않을 때 만약에 지금 반도체나 뭐 가끔씩 이렇게 다운 가잖아요. 그거는 진짜 누구나 가도 위기인데 뭐 할 수 있는지 그 리소스 도입해서 사람 많이 확보해서 많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위기는 다 해요. 삼성 프레키는 첫 번째 위기 잘할 때도 위기다. 그거는 보니까 너무 임프레시브했어요. 사실은 그거는 컴플레센시는 없게 하고 항상 이제 잘하고 있어도 조금 더 잘합시다. 그런 마인드가 같이 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하나 꿈이 있었어요. 저도 다음 회사를 만들게 되면 한국에서 만들고 싶다. 왜냐면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8년에 하는 거는 우리가 2년 안에 할 수 있으니까 속도를 빠르잖아요. 여러 가지 빨리빨리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딱 지시 내려오면 실행하는 고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그런 휴먼 리소스 이제 열심히 하는 그리고 알라인먼트가 있는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는 문화 이런 거 다 합쳐서 보시면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만으로서는 부족하다. 이제 창의적 그 부분도 있어야 된다. 좀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셋도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비티에는 프로세스가 붙일 수 없다. 우리는 삼성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 할 때도 혁신 업무를 할 때도 프로세스를 붙인 거죠. 5I 프로세스, 인스피레이션, 아이디에이션 등등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프레임가 좋지만 크리에이티비티 할 때는 약간 프로세스가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conflict가 생겨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혁신 부분도 우리가 프로세스화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큰 장점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마이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글로벌하게 넘버원 되기 위해서 5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삼성 했을 때는 넘버원도 아니고 비욘드 넘버원 하자, 인류기업으로 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두 가지 것. 하나는 좋은 인력, 좋은 사람, 두 번째는 좋은 기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어떤 분야이든 우리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전자 분야 아니면 메디컬 분야 아니면 패션 분야 이런 분야에는 보니까 인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술도 나름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보니까 조금 더 해외에 갈 수 있는 실력만 보유할 수 있다면 글로벌하게는 물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외에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AI 아니면 이제 스페이스 리서치 아니면 something else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사람만이 노력하면 확보해서 이제 기술도 좀 만들든지 아니면 사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분야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해요. 일단은 없는 건 없다고 치고 있는 것만 해도 조금만 이제 해외 글로벌한 마인드셋만 좀 키워서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 한국에는 이건 될 것 같아. 컨셉 글로벌하게 가고 있는데 하지만 항상 비.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셋으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글로벌 워크포스 좋은 인력만이 보유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데리고 오든지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판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술 만들어서 프로세스 쓰니까 제 생각에는 글로벌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한국에 오래 살았어요. 이제 저한테 한국이 단순한 경무지가 아니고 진정한 집 같은 곳이 됐어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한국에 살고 싶고 하면서 한국이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한국을 좋아하고 하지만 항상 코리아 밴드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한국이 성공하면 저도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국에는 약간 글로벌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도 지금 물론 한국에서 다 오pen 마인드로 다 하지만 너무 춘천해요. 여기 만약에 일하러 오시게 되면 그럼 오래 살잖아요 사람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세컨드 제너레이션 저희 애들도 한국에 살면서 third generation도 하고 미국처럼 그렇게 했으면 한국의 미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항상 제가 한국의 엑스카 캐나이도 조금 더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고민하면서 항상 노력해요. 외부에서는 물론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필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항상 그 찾아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유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K-pop, K-뮤직, K-드라마가 많이 인기가 있지만 우리 제품 통해서 K-에듀케이션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전 달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국 이미지는 전 세계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